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아이폰 얘기부터 해볼게요. 폭스콘 이제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주문 물량 줄였다 이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폰 현재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사실 이제 출하량이 줄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내용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사실 애플도 주가가 사실 뭐 올해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잖아요. 네. 오른 상태에서 이 출하량 조정 그 내용보다도 일단 이런 부분들 판매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게 사실 애플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국내 증시에도 좀 애플 관련주들이 또 많고 그렇죠. 이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네. 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IT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IT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애플의 상황인데 근데 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엄밀히 그래요? 따져보면 뭐냐면 아이폰이 이번에 3개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아이폰 XR이 LCD가 채택된 모델이고 네네. 그다음 아이폰 XX 그다음에 XX 맥스 이 네. 두 가지 모델은 이제 OLED. 이제 약간 고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셋 중에 보급형 모델이 이제 LCD인데 그 XR 모델인데 이게 사람들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예전에 뭐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이 모두 다 LCD 모델인데 작년부터 이제 OLED가 채택이 돼서 맞아요. 차별화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게 더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LCD 모델이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했던 것보다 LCD가 지금 생각보다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R 버전 같은 경우는 종전의 그 출하량 예상보다는 20% 정도 네. 지금 하향 조정에 들어갔고, 근데 반대로 이게 그래서 OLED까지 안 팔리면은 이거 당연히 정말 심각하구나 네, 이럴 수 네. 있는데 OLED는 오히려 판매량 그 출하량이 한 15% 상향 조정이 돼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OLED 모델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판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싼 아이폰 사고 싼 아이폰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사실 가격 차가 그렇게 네네. 엄청난 건 아닙니다. 네. 엄청난 건 아닌데 LCD 모델 자체도 그렇게 저가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일반적인 100만 원 넘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사람들의 이제 심리 뭐 선호도가 뭐 저기도 이제 표 나와 있지만 사실 저게 이제 저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LCD고 네. 그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이 OLED인데 저 보시다시피 지금 LCD는 급격하게 좀 11월 달에 저렇게 좀 줄어든 상태고 네, 네. OLED는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트렌드,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엔 OLED로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LCD 모델에 좀 충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애플이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또 애플 부품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절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좀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 쪽은 다들 아실 거예요. 계속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카메라 쪽은. 그래서 카메라 모듈 늘어나는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LED 앞으로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지문인식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 보안 쪽에서 홍채 인식도 있고 네. 지문 인식도 있는데 이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삼성은 내년에 지문 인식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채 인식을 했어요? 좀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폰 보면 이 뒷면에 그 보통 이렇게 손가락 올려가지고 네네.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아예 디스플레이 안에다. 아. 그러니까 내가 디스플레이 터치를 하는 뭔지 순간 압니다. 그냥 그 지문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게 사실 기술력이 안 됐는데 그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이제 지문 인식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아시겠지만 폴더블폰 삼성에서 이번에 뭐 나왔지만 뭐 물론 제품은 실제 제품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은.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이렇게 그냥 안 좋으니까 이쪽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좀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의 측면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중치를 안 좋은 쪽에다 좀 더 많이 네네. 싣는다는 느낌인 거죠. 뭐냐면 우리가 뭐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에 이젠 5개 들어가고 뭐 그 뒤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품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줄어들어도 부품에 대한 수준은 많겠다 짐작은 하면서도
애플이 안 좋대. 그럼 맞습니다. 거기다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거죠. 우리나라 그 부품주들의 주가는 또 부정적인 거에 좀 더 무게를 싣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주가 움직임하고 실적들을 한번 봤는데 네. 역시 그 이쪽 업종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흐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폴더블 폰이 됐건 아니면 또 OLED라든가 카메라 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몇 종목 말씀드리면 네. OLED 쪽에서는 AP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주가 흐름도 좋았고 뭐 아시다시피 AP 시스템은 OLED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더블 폰까지 연결이 됩니다. 폴더블 폰 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펼치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태블릿 PC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면 카메라 모듈 쪽에 네. 아니면 그 보급형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던 기업인데 이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네. 실적도 이번에 엄청나게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신고가 한번 났거든요. 그리고 슈프리마라는 기업 좀 아실 거예요. 뭐 지문인식 우리 그 네, 네. 직장인분들은 요즘에 이제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이 지문인식으로, 네, 지문인식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네네. 통과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거기 들어간 솔루션 만드는 업체가 슈프리마인데 이게 이제 삼성의 아까 말씀드린 지문인식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등한 게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왜 주가 올라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요지대로 스마트폰 다 안 좋은데 네네. 얘네들 왜 가지? 근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업들이 차별화돼가지고 주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KH바텍은 사실은 굉장히 사양 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알루미늄 케이스 만드는 그런 쪽인데 네네. 아시겠지만 이게 힌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음새라고 하는데 예전에 슬라이드 폰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딱 올리는 폰? 그 경첩이라고 폴더폰. 부르잖아요. 예. 네. 거기 관련된 이제 힌지 이음새인데 이 폴더블 폰은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수요가 있는 건 아닌데 KH바텍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분명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쪽도 공부해 보시면 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나 봐요. 지금 저희 유튜브 라이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빠르게 좀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얼마 전에 이제 한진그룹, 한진칼에 대해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거기에 대해서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지분을 9%까지 확보했다. 이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총수까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행동주의 펀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었었거든요. 물론 이들이 뭐 우리는 경영에 간섭하려는, 그러니까 경영을 장악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요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요거는 정말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바꿀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네.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이제 강성부 펀드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근데 지분 9%를 매입해서 뭐 적대적 M&A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다가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적대적 M&A는 또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 휘청거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KCGI 여기서도 이제 밝힌 것처럼 이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 그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한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거든가 배당 성향이 낮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은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펀드인데 이게 이제 그 사모펀드 자금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분 9%를 확보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 엘리엇이나 우리 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사실 다 망했습니다. 거의 네. 망한 기업들이 네.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먹튀만 했거든요. 여론도 안 좋았죠. 그냥 그러다가 막 은행 합병하고 네, 그랬죠. 네. 뭐 되게 어쨌든 인식들이 되게 안 네네, 좋아요. 안 그러니까 좋아요. 먹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당만 잠깐 이렇게 요구하고 시세 차익 나면 바로 팔고 나가고 아니면 엘리엇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엄청나잖아요. 현대차 네네. 물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KCGI 이번 펀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지분 9%를 매입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분이 5% 이상 우리나라 그 규정상 그 지분율이 이제 5% 공시를 들어가면 공시를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5%를 인수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다시 추가로 5%를 반드시 더 사야 됩니다. 최소한 10%를 채워야 돼요. 네.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 쪽에서도 지금 9%를 산 이유가 있어요. 9% 일단 사놓고 1%는 이제 지금 남겨놓은 건데 네네. 지금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1% 더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펀드의 만기가 14년짜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 보도자료도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게 약간의 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내용도 좀 있어요. 자기는 좀 다르다. 네. 우리는 좀 그런 펀드랑 다르게 좀 장기 투자하고 한진칼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그런 쪽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다는 네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10% 사야 되거든요. 1%를 남긴 이유는 뭐예요? 1%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네네네. 모르겠지만 분명히 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그겁니다. 이제 보여주기용 같아요. 우리가 네. 장기 투자라는 걸. 네네. 그러니까 10%를 다 사버리면 네. 이 10%를 이제 다 샀으면 또 언제든지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를 남겨둠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지분 매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나갈 상황이 아니다. 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입장이 아닌가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요즘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앞으로 뭐 사회이사를 선임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주총이 내년 3월이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 KCGI 이런 어떤 한지가 지분 매입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기업들은 좀 긴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그 우리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좀 불합리한 지배구조하고 배당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네네. 사실 한진칼도 되게 낮아요. 네. 버는 돈에 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기업들 찾아보면 지금 국내에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약간 이제 경고가 아닌가.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예, 네. 이거는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관련된 기업들 뭐 제가 몇 개 전 적어왔는데 뭐 이게 이쪽 기업들이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섬이나 현대그린푸드, 풍산, 한국단자 배당 성향 낮고 대주주 지분율이 다 낮은 기업들이니까 네네.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그러네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주의 입장에서 저도 기업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긴 한데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몇 % 되지도 않는데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그 사모펀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줬으면 뭐 이런 바람들도 다 갖고 그러니까 계시고 주주분들 입장에서 제일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쪽에 들어와서 시세 차익 나니까 팔고 나가는 거. 그건 가장 어렵죠. 예.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네네. 건데 그것만 없으면 주주분들 그렇죠.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강성부 펀드는 분명히 보도자료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고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을 좀 간단하게만 네네. 들어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주에 빅 이벤트 너무 많은 거 아실 네네. 거예요. 25일 날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뭐 그렇죠. 브렉시트 좀 논의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12월 1일 날 미중 뭐 정상 만찬인데 솔직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지금 전쟁 중인데 약간의 그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쟁을 멈추자. 네네. 그리고 이제 실무진끼리 협의해가지고 다시 뭐 양보할 건 양보할 거. 그러니까 휴전만 돼도 한국 증시에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 추가 관세부가 막히는 거니까 그래서 휴전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남북 경협조 하시는 분들은 이제 11월 27일 날 뭐 고위급 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런 뉴스들 좀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나쁠 건 없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포지션을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악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시약의 경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선 좀 정리하시되 목요일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